자, 오늘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어제 유상증자에 따른 영향으로 7%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유상증자에 따른 영향으로 주가 하락은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체크를 한 건데, 정말로 여기가 저점일지 아닐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 매수를 들어가고 그래야 매도를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무작정 뭐 여기가 저점이니까 매수하자, 여기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 나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일단 무조건 매도하자, 그런 기준 없는 매매는 최악입니다. 하물며 오늘 같은 날엔요, 자, 에코프로 BM이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 에코프로 BM이 왜 유상증자했는지 그 목적에만 초점을 둘 텐데, 그러면 기준이 잡힐까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 모르는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 영상 조회수가 900회 정도 나왔는데,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공시가 나오자마자 실시간 라방으로 무엇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지금 공시 내용을 보면 탑업인 증권 취득이 9천억이나 잡혀있다. 이건 지금 IR 설명을 진행하기 전이었거든요. 방송할 때에는. 자, 시간이 나와있죠. 5시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뭘 예언했어요? 어차피 이거는 헝가리랑 인도네시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미 6월 25일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또 나왔었어요. 또 이래서 정보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상증자 때문에 패닉셀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투자 목적은 지금 여러분께서 매수 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매수 타점을 잡기 위해선 유상증자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 공시를 보면은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내용은 보통주 1조 2천억 원을 모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예정 발행가액은 12만 1,200원입니다. 12만 1,200원이에요. 12만 1,200원이 예정 발행가이다 보니까 13만 1,500원, 이거 약간은 부담이 되죠. 근데 큰 하락으로 이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단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밀려도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1조 2천억이나 모집한 이유가 뭐예요? 다 아는 것처럼 헝가리, 인도네시아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유상증자 하는 이유는 이거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유상증자는 목적 이거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뉴스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만 다들 하고 있을 건데, 그 뻔한 이야기를 할 거였으면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유상증자로 왜 빠지는 데부터 이해할게요. 우리가 이를테면 내종목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 U자만 들어도 짜증나고 두렵잖아요. 하물며 1조가 넘어가는 유상증자니까 일단 무서워요. 근데 원리를 알면 무서울 게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유상증자하면 왜 빠져요? 이 간단한 질문조차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런 사람 방송 따라가면 되겠어요? 채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상증자를 하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핵심 잡아드릴게요. 유상증자를 하면요, 왜 주가가 빠지냐면 그 규모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A라고 하는 기업의 주당 가격이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이에요. 발행된 주식수는 10,000만 주입니다. 10,000만 주가 발행돼 있고 10,000만 주로 주당 가격이 10,000원인 거예요. 근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때린대요.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1,000만 주를 때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보이죠? 보이죠? 증자를 하면요,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주식수가, 발행이 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1,000만 주에 10,000원을 평가받던 주식이 1,000만 주가 더 늘어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이론상 5,000원이 되겠죠. 발행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가격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발행된 주식수가 늘었으니까. 그럼 이번 에코프로 BM의 유상증자 사태는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규모라는 것보다 얼마나 발행되는지가 곧 뭐요?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도 얘기 못해요. 저는 벌써 계산이 끝났거든요.
얼마가 발행된다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나와 있잖아요. 신주 종류와 수, 보통주 몇 주인지 다 나오죠. 청약 예정일부터 발행가액부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여기에 따른 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 드릴 거니까 구독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 타점은 뭘로 잡아야 된다? 발행된 주식 수가 얼마며 에코프로비엠의 현재 주당 가격에서 얼마나 희석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좋아요를 많이 눌러야겠죠. 자, 그럼 바로 내일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야죠.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유상증자가 왜 주가를 떨어뜨리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상증자 발행된 주식 총수에 따라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내일장 상황을 또 그래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자, 좋아요를 다 누르셨죠? 지금 이 순간 반점 설치는 분들이 많아요. 좋아요를 꼭 눌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분들께서도 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아요를 꼭 누를게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할 거 뭐예요? 지금 뻔한 얘기하는 거, 지금 헝가리, 인도네시아, 자 탈중국이다, 미치겠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BNSI 투자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2단계 투자예요. 과거 1단계 IMIP의 투자에 이은 후속 투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2022년도부터요 인도네시아 IMIP 지역 내에 재련소 지분 투자를 통해서 니켈 오프테이크 물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번 2단계 투자를 통해서 BNSI 재련소 지분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인도의 니켈 재련소는 연간 총 생산 물량이 9만 톤으로 잡혀 있는데, 그 9만 톤 중에서 약 6.2만 톤이 에코프로비엠에 우선 배정이 돼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게 일단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중국 GEM의 지분율이 21%예요. 미국의 논 FEOC 아시죠? FEOC 규정. 그죠? 중국의 지분율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25%가 상한선이잖아요. 중국의 GEM 지분율이 21%에 그치고 에코프로비엠이 최대 주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 이 니켈 공급망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 시장까지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초석을 거두게 되는 건데, 이게 가동되는 게 2027년 2분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일단 중국의 지분율 21%에 그친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냐면 BNSI 관련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원재료에서 양극재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 초석을 만들게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여기서 이익까지 나면 정말 대단하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 BNSI가 가동이 되는 게 2027년도 2분기가 맞을지, 이거 중요해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언제 출발할지 시기가 결정이 되고, 어디까지 오를지 목표가도 결정이 될 거예요.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유상증자를 곧바로 하락이라고 반영을 한 건데, 지금 BNSI를 둘러싸고서 얼마나 물건이 생산이 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망이 이어지고 그게 과연 얼마나 이익치가 나오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속단할 수 없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정리를 하자면 유상증자 원리 제가 설명드렸죠. 유상증자 때문에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하락을 그렸습니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자금 조달의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방식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그 목적이 뭐예요? 인도네시아 공급망, 니켈 공급망 확보입니다. 그럼 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니켈을 언제부터 가동을 하고, 지금 2027년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정대로 가동이 되는지, 예정대로 가동이 되는 거면 하반기부터 기대감이 슬슬 반영될 수 있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기까지 정교하게 근거를 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동이 예상대로 2분기 되는지, 그리고 가동되면 얼만큼의 이익치가 나올지, 그걸 계산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하는 시기와 매도가와 매도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아가야 됩니다. 물론 유럽의 업황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초과 청약을 통해서 참여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유상증자 성공 가능성 요인을 높여주는 게 또 에코프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다음번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유상증자의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업황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가 앞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 그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해볼까 합니다. 구독을 해 놓으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영상 깔끔하게 정리되셨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유상증자의 원리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에코프로의 움직임도 보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성공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업황의 불확실성과 또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가, 기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기대치가 앞으로 증명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운명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단정 지을 게 없어요. 앞으로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고 챙겨볼 게 정말 많을 건데, 지금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상증자, 자금. 그래서 사실 목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 목적이 증명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같이 이것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증명되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에 따른 적절한 주가는 그럼 어딘가, 이 매수가가 어딘가가 중요하실 테고, 그래야 뭐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뭐 매수까지 하지 못하시더라도 내 주식을 어디서부터 저점이 형성될까라고 또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만 시기는, 자, 가격을 초점을 잡은 다음에 시기는 유상증자 주식 수로 결정하면 안 된다. 시기는 뭐예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의 디테일이 필요해요. 목적은 우리가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로 증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씩 증명이 되어가는 순간부턴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하나씩 무엇이 증명이 될 것이고 무엇을 증명해야 되는지 이미 리스트를 저는 뽑아 놓았고요. 그 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주가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시기가 남들보단 좀 빨라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영상 보고 있다면 구독하시고 문자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남겨두세요. 구독자분들은 뭐 제가 구독만 하시면 다 대응해 드린다 말씀드리죠. VIP 가입을 하지 않아도 챙겨드리는 내용입니다. 문자로 737-7454기로 문자로 에코프로비엠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단결을 해야 되는 순간인 만큼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에코프로비엠 무작정 손절하거나 무작정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는 구간이 아니라 함께 제대로 된 기준으로 단결하자는 의미로 단결이라고 댓글 꼭 남겨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어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에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